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일본의 새로운 총리에 오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숨김없이 일본에 어필했습니다. 허나 우리 정부로선 큰 기대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요시히데라는 인물은 잔미당 내에서도 특정 파벌에 속하지 않는 색깔이 옅은 인물이며 그간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물 흐르듯이 지내온 사람이라 사실상 스가 내각이라기보다는 아베 내각의 연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기에 우익 성향의 내정과 더불어 외교 또한 계속될 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가 본인의 의지를 반영하여 총리에 오르자마자 그간 그가 주장해왔던 전폭적인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적폐라 여겨져 왔던 후생 노동성에 대한 개혁에 나섰는데 총리에 오르기 전인 이달 초 열린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다음 정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바로 자신의 정권에서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선언, 해양 방출 준비를 하고 있어 기존 아베 내각의 입장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25일 아베 내각에서 스가 내각으로 연임된 가지야마 경제산업성이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오염수 처분 조기 결정 결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본 정부는 그간 오염수 처리대책위원회와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결정한 해양 방류에 본격적으로 나설 걸로 관측됩니다. 앞서 일본은 몇 가지 처리 방법을 발표했는데 6조 6천억이 든다는 2.5km 지하 지층에 주입하는 방안, 3,700억이 들어가는 끓여서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안, 1조 700억이 들어가는 전기분해 수소 방출 방안, 약 2조 7천억이 들어가는 지하 매설안, 그리고 약 360억 원으로 제시된 방안 중 압도적으로 저렴한 해양 방출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도 오염수 저장 공간이 부족해 이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제 여론의 협력을 호소했는데요. 현재 오염수 보관 용량은 113 입방미터이며 매일 100에서 150m 입방미터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2022년이 되면 보관 여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과의 갈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측 대표가 해양 방류를 반대하면서 일본은 ALPS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쳐 핵 물질을 정화했기에 처리수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삼중수소를 거르지 못한 방사능 오염수라는 점을 지적하여 일본이 얼굴을 구긴 겁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해당 소식에 한국이 또 쓸데없이 참견한다. 처리수는 음료 가능한 수준까지 만든 거다. 논쟁이 아니라 시비 거는 거다.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분명하게 까탈 부렸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하면 관계 개선은 더 멀어지니까 라는 날선 반응을 내놓으며 특히 한국 원전에서 방류하는 냉각수보다 후쿠시마 처리수는 훨씬 낮은 수치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일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도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말 중국 청도에서 가진 회담 자리에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해제를 요구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양은 한국 원전의 100분의 1 이하라 말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파괴된 원자로를 거친 냉각수로 아베 총리가 말한 것은 빗물이 원전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주변에 설치한 웅덩이에서 퍼올린 것을 정화한 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있는 오염수 110만 톤 가운데 일본 정부의 기준치를 넘는 것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물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능 물질의 농도가 일본 정부의 기준을 충족한 것은 30만 톤 27%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또 10배에서 100배인 것이 15%,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에서 2만 배 이상 포함한 것은 6%로 파악됐습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재정화해 희석시켜 기준치까지 낮추겠다고 하는데 15일부터 시작된 도쿄전력의 실험에서는 다액종 제거 설비가 정화할 수 있는 62종의 방사능 물질 외 거르지 못하는 3종 수소와 더불어 탄소 14까지 예상 수준 이상으로 검출돼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아무리 희석하더라도 방사성 물질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끼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이미 노심융해되어 30년 이상 지구 내부로 뚫고 들어가는 상태인데 여기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아무리 희석해서 내보내도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일본이 바다로 방류한다면 200여일 만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해역에 방사능 오염수가 침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전 사고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수산물 구매를 꺼리게 되고 어민들이 1차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농수산물이 시장에서 찬밥 취급이라 가정에는 팔리지 않고 음식 체인점이나 편의점 도시락 같은 업소용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농산물의 경우 일반 판매 대비 업체 판매가 원전 사고 2011년 65%에서 2017년 80%, 2019년 최대 95%로 점점 시장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있는 거죠. 사고 후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질병 발병률이 갑상선암 29배, 백혈병 10.8배, 폐암 4.2배, 소아암 4.2배, 심근경색 3.97배, 대장암 3배가 오르고 동물들에서도 기형이 나오거나 죽는 피해가 잇따라 일본 내에서도 공포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기술을 잘 쓰면 육지에 저장하는 것보다 감시체계 구축이 쉬워 지구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로선 일본을 선뜻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여름 방사능 오염토를 도로변이나 농토 옆에 덩그러니 쌓아놓는 부실한 조치에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니 포대가 터져 오염토가 새어나오거나 유수에 휩쓸린 사건이 일어나고 후쿠시마 문제 외에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전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행태, 자국 굴뚝 산업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노력은 게을리하면서도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려고 나선 아베의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아름다운 연설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타박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쉽게 의심되는 것이죠. COP25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 말을 돌리다 펀쿨 색자라는 별명을 일본 환경상이 얻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정상적인 반응을 내놓는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오염수를 처리한 물 중 약 7알이 기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해양 방출은 소문 피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농도만이 아니라 총량 평가도 필요합니다. 대개 5베크렐/kg의 오염물질을 매일 계속 먹다 보면 2년 만에 기준치를 넘어 언젠가는 골수암, 혈액암이 됩니다. 그만큼 스트론튬은 큰 문제입니다. 이즈다 히로이코 씨의 입에서 오염 처리수의 농도가 기준치의 7알을 넘나요?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정부, 자민당은 이 수치를 파악하고도 미처 바다로 방류 또는 끓여서 증발시키려고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어떻게 할까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2018년 스트론튬 건을 들어 도쿄전력은 신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는 것에 관해 말을 조금 바꾼 것으로 위험한 것이 무해한 것으로 전해지는 무서움, 전달하려는 행정 측의 계책인가, 인식이 없는 건가, 그걸 받아들여 공공방송이 아무런 의문 없이 흘려보낸다. 지금 이게 일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원인은 정권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총리 대신 스스로가 마셔보라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보관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리튬의 반감기가 12.3년이기에 10번 정도 반감기를 거칠 동안 탱크에 보관하면 방사능 위험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보관 기간은 123년을 제한하고 있고 비용은 약 3,500억 원으로 해양 방출보다는 높지만 2조, 6조가 들어가는 지하 매설안이나 지층 주입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입니다. 일본 연구진은 후쿠시마 사고로 배출된 고농도 오염수가 태평양을 거쳐 동해로 유입돼 사고 이전 1.5 베크렐이던 동해의 방사능 수치가 4년 뒤 3.4 베크렐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보관 중인 오염수도 방류하면 우리에게도 가시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